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오늘은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시장이야 더불어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수소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를 좀 대통령 전용차로 채택을 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지금 우리 문정부에서 이제 네. 수소차 되게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기사 한번 보실까요? 네, 기사 한번 볼게요.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수소차를 전용차로 이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일단 이렇게 수소차를 채택을 했다는 거는 수소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또 보여지고요. 그쵸. 또 미세먼지 저감에도 이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출퇴근에도 이제 사용을 하지만은 네. 일상 업무에도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일상 업무 하시는데도 이렇게 사용하겠다, 네. 점차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 탑승을 처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2월에 판교에서도 한번 탑승이 있었고요. 탑승식이 네. 있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네. 또 프랑스 순방 때도 이렇게 수소차 탑승 시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승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이번에 수소차를 전용차로 채택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비서실이나 또 경호처 이쪽에서 2대, 5대 이렇게 수소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오. 했는데 이제 앞으로 비서실 관용 승용차로 51대가 있으면은 44대를 친환경차로 이제 바꾸겠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의 친환경차가 86% 정도 이제 점유를 그쵸.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밀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탑승 행사에서 그 현대차 공정기술 과장이 참석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한 게 현대차에서 넥소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달에 현대차를 이제 증설을 많이 이렇게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증량 공사를 시작하는데 네네. 내년부터는 연 4만 대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 관련한 이제 배터리, 수소차 우리 수소차 연료 전지 같은 거나 네. 아니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이렇게 가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이렇게 일단 문정부에서 수소차 보급 정책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2017년도에서는 말 기준으로 170대 정도 이렇게 그 당시 이제 170대 정도였다면은 네. 지금은 한 6,400대 정도로요. 굉장히 37배 정도 이제 늘어날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늘어나요. 네. 이번 연도 말까지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주위에서 수소차를 구매를 하셨다는 분을 제가 본 그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저도 없죠. 그죠. 네. 그래서 6,400대인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 점은 참 이렇게 된다면 이제 수소 충전소가 참 많이 보고 필요하다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수소 충전소가 현재는 27곳 정도 돼요. 서울에 이제 2곳이 있고 안성에 이제 한 곳이 네. 있는데 그 넥소 구매자분하고 이제 그 구매자분이 시승을 하시고 이렇게 한 달 정도 네. 이제 타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연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예. 그리고 또 공인 연비가 609km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시내 주행할 때는 120에서 130km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좋죠. 굉장히 그쵸, 좋고 그쵸.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가격이 단가가 7,200만 원대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받고 하면은 그냥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약간 차이가 1,000만 원 정도 지방이랑 차이가 나요. 경기도에서 만약에 경기도 쪽에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이제 보조금 더 많이 주는 거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그렇죠. 하시군요. 예, 그러면서 한 2,900만 원대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그렇게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또 그렇게 저렴하지 않으니까 네네. 뭐 그 정도 라인을 생각하려면은 뭐 우리 투싼 같은 모델을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는데 충전소가 이제 상암동에도 있고 양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상암 쪽에는 좀 상암보다는 양재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완충이 가능한 곳이래요. 아. 그래서 뭐 보통 전기차를 이분이 전기차를 예전에 타셨는데 네. 왜 수소차로 이제 바꿨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이제 충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수소차는 5분이면은 충전이 이렇게 끝나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충전소가 많이 부족한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그래서 현재 많이 부족하죠. 예,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판매가 좀 되었어요. 그쵸. 그런데 반면에 뭐 이런 뭐 우리 충전소에서 대기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좀 30-40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도 이게 충전소가 많이 없으니까 어차피 기다리는 거는 네. 비슷하게 좀 기다리나 봐요. 그래서 한번 갔을 때 한 10대씩 기다린다. 오. 그러면 10대면은 50분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1시간이니까 조금 뭐 시간적인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보조금 측면도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네. 예, 그래서 정부가 뭐 2022년까지 전기차는 43만 대, 네. 또 수소차는 6만 7천 대를 운행할 거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2030년까지 폐기를 하겠다. 예, 조기적으로 이제 폐차를 시키겠다. 네. 이렇게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넥소를 보니까 네. 모델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다른 전기차를 봤을 때는 그렇게 끌리진 않았는데 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뭐 꼭 나눈다기보다는 네네. 넥소는 이미지도 그렇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봤을 때 나도 좀 타고 싶다 괜찮을 이런 것 같다. 예. 오. 그런데 이제 충전소가 너무 이제 없죠, 예, 지금은. 없으니까 네, 이 네. 부분은 정부에서 빨리 좀 그쵸. 예, 시행을 해줄 것이다. 왜냐면 네. 예산도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한 만큼 네. 예, 좀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렇고요. 네. 또 현대차에서 중국의 최초로 수소 비전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쵸. 예, 우리 기사 한번 보실까요? 네, 현대차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네. 네. 상하이 한복판에 뭐 수소 네. 비전관을 개관했다라는 소식이 예, 들려왔네요. 이게 중국의 첫 번째로 생긴 수소 비전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수소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가 기술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9월 8일까지 지난 26일부터 해서 9월 8일까지 한 네. 약 2주일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유동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중국 상하이 스지 광장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외관상도 되게 마음에 들지만은 내관도 이제 내관 사진은 제가 이제 첨부를 못했지만은 네. 내관도 굉장히 세련되게 예, 현대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 다양한 수소 체험관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안에 그 규모는 한 123평 정도 되고요. 네. 넥소 공기정화 시연존이 있습니다. 공기정화 시연존이 있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공기 정화에 대해서 기능을 쉽게 설명해 주는 예, 그런 뭐 그런 시연을 해주는 곳이고요. 네네. 그 시간마다 이제 2회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 네네. 시간마다. 그리고 또 수소 미래사회 체험존. 그 미래사회를 우리가 수소를 통해서 미래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쵸. 뭐 생태계, 수소에너지 생태도 설명을 해주고요. 또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뭐 기술이나 네. 뭐 가정이나 산업에 쓰이는 그런 두루두루 이렇게 수소 사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소 전기차 절개차 전시존인데 네, 여기는 넥소 절개차 모형이 들어가 있고 네네. 또 수소 탱크를 전시해서
수소차 안에 내부 구조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또 해줍니다. 네네네. 또 거기다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소 탱크를 이제 전시를 해주면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네덜란드에서 수소차 그 탱크 폭발이 있었어요. 네네. 뭐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작 모션 인식을 통해서 그 미래의 모빌리티 생활 같은 거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도 이제 하나 이제 미래 모빌리티 체험존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차이나 그 응답존이라고 해서 네. 그 관람객들이 특히 그 친환경 주제로 해서 중국 어린이들하고 그 인터뷰 영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아이들조차도 이제 수소차가 무엇인지 알게 관심을 되고 또 갖겠죠. 관심 갖게 네.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수소차하고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제 그런 영상을 통해서 해소를 네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5가지를 이렇게 체험도 하고 또 설명도 하면서 이런 걸 비전과도 오픈을 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지금 네네.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약간 부진하죠. 부진한 가운데 이런 수소 비전관을 통해서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활발히 이렇게 성장할 네, 수 기회가 있는 될 수 있겠네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서도 우리가 수소 경제 사업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관련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전문가님 말씀처럼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다시금 좀 수소차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수소차 하면 또 자율주행도 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일단 팅크웨어도 있고요. 또 파인 디지털, 네. 그리고 또 에스모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했는 거는 네. 팅크웨어. 팅크웨어. 예, 팅크웨어인데 네. 사실 한일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오늘 2차 수출 규제 품목이 확산되는지, 그쵸.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난달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네네. 나왔고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미 이번 달에도 여러 차례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움직여줬고요. 네. 그런데 이제 팅크웨어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종목 오늘은 좀 약간 부진한 흐름이 보였어요. 예, 그리고 이게 호가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시장 상황이 워낙 왔다 갔다 출렁거리니까 네. 조금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나비 아시죠? 알죠. 네, 아이나비. 그래서 네. 국내 1위 그 차량용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네. 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또 지금 미국이나 영국, 또 일본, 싱가포르 같은데 우리가 그리고 19개국에 네. 대시캠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블랙박스를 그냥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좀 다르게 들려요. 그 다른 의미로.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로 네. 이제 좀 유출하기 큰 때문에 의미로 생각하는군요. 예, 그래서 우린 대시캠이라고 외국에서는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시캠 수출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또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같은 기업과 B2B 판매량이 또 증가하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또 판매량이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덴소와 미국 포드 같은 곳에도 이제 대시캠을 추출하고 있는데 네네. B2B 사업 역시 이제 계속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CES라고 있잖아요. 네, CES라고 이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CES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했고 네네. 또
다 세계 3대 디자인상도 여러 차례 수상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참 전시전 참여는 뭐 CES도 참여하고 또 영국의 최대 상용차 박람회, 예, 네. 그 CV쇼 그리고 국제가전 박람회 IFA 같은 뭐 그 해외 네. 그 전시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델도 계속 업데이트돼서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스토어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네,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실까요? 네. 네, 이번에 전남 목포에 또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를 이제 신규로 개설을 했는데 네. 좀 외관상 굉장히 저는 이렇게 검정색 부분도 있는데요. 왜 입 지금 완전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실제로 보면 약간 은빛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죠? 이게 다크 실버라고 하나요? 네네. 약간 그런 이미지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군요. 예, 아이나비라고 딱 제가 생각하면 저는 아이나비 그러면 왠지 아이폰 느낌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네.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고 그렇네요. 성능도 또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뭐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우리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있고요. 있죠.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도 있어요. 네네. 이런 그 디바이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규격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급커브 속도 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급커브를 돌 때 가속으로 운전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알림이 오는 거예요. 예, 알림이 주의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까지 이제 국제 표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네네. 예, 3가지 지금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3가지고 그 관련해서 특허가 한국이나 미국, 중국 등에 16개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특허 등록도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실적은 또 어떠냐?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2분기 연결 기준 그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작년 동기 대비 네. 1.8%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은 12.7% 정도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네요. 예, 그리고 매출은 꾸준히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네.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에서. 네네. 근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뭐 우리 특허도 있고 또 디바이스는 이제 뭐 틴팅 필름이라고 있어요. 다음 네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틴팅 필름이나 그리고 차량용 공기청정기 또 히터 습기 건조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 모델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구성이 굉장히 알차네요. 알차요. 네네. 예, 그래서 꾸준히 이것저것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 틴팅 필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열차단 이런 그 열차단도 강화했고 네네. 또 시인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것도 자외선이 99.9% 차단이 됩니다. 굉장히 좋네요. 예, 차단이 되고 또 뭐 우리가 야간에 운행할 때도 굉장히 야간에 운행하면은 좀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이제 좀 시야를 굉장히 깨끗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이걸 판매를 하고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사후 관리는 이제 시공 후에 이제 본사에서 보증서도 발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갈라지거나 탈색이 있거나 뭐 변색이 되면은 뭐 7년간 틴팅 필름 이게 결함이 있으면은 7년간 그 무상 교환 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이제 좋게 보면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네. 주가의 위치를 한번 지금 잠시 살펴볼게요. 네, 팅크웨어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기능도 좀 알차고요. 네. 주가 흐름 보면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주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보시면은 뭐 큰 지지부진하고요. 지금 월봉 보시면 이제 먹박스권이고요. 네. 지난 뭐 2008년에 급등 한번 나왔다가 네. 예, 뭐 지금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사실 아이나비가
예전에 엄청 처음에 획기적이었죠. 획기였죠.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많은 업체에서 경쟁력이 좀, 경쟁력이 경쟁률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쵸. 그런 점이 있죠. 그래도 그 점 말고 이제 우리가 에이다스 관련해 가지고 그런 특허 관련해서 그런 쪽은 관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종목을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요. 네. 한 장기적으로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현재는 뭐 6,000원 장 빠지면서 6,000원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네. 현재 이제 수급이 좀 약해 보여요. 약해 보이고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올 때 네. 그럴 때 이제 매수를 좀 하셨다가 한 6개월 정도 보셨다가 네. 좀 차익은 한 10,000원 근처에서 9,000원 정도에서 1차 그리고 뭐 여기 9,000 돌파하면은 한 10,000원대까지 네. 이렇게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급을 해드릴 거는 제가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이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수소차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사실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어떤 네, 사실 수소차 그러면은 유니크, 풍국주정 이런 많죠. 종목들이 막 네네.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유니크도 괜찮아 보이고요. 유니크 괜찮아 보이고 네. 또 이엔코리아나 어. 성창 오토텍, GMB 코리아 같은 것도 다 좋아 보여요. 네네.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로 수소 제조업체 SDG를 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풍국주정이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그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네. 풍국주정은 우리가 혹시 음주 관련해가지고 그런 종목 아니냐 했는데 네. 이제 자회사로 수소 제조업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파동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가 이번에 이제 이 일진그룹 계열사이고요. 네네. 또 이제 우리도 이 다이아도 이제 왠지 이 회사도 다이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사실 다이아 만드는 회사가 맞습니다. 네네네. 네, 맞는데 이제 자회사로 수소 연료 탱크를 생산하는 일진 복합 소재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국내 유일하게 수소 전기 차량 그 연료 탱크를 양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고 네네. 이제 수급도 들어오면서 주가 위치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오늘 기준으로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네. 그렇다면 일진다이아 차트 흐름도 잠깐 짚어보고 네. 갈게요. 네. 일진다이아 말씀하신 대로 수소 탱크 관련하면 굉장히 또 나중에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종목 보시면요, 37,500원 정도 오면은 네. 계속 몇 차례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고 계속 빠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37,500원을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강한 네네.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만 해도 여기서 한번 튀어준다면은 네. 한번 매수를 한번 권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장 지금 이렇게 약간 흐지부지한 모습은 조금 지켜보셨다가 네. 만약에 한 번 더 들어간다면은 이 3만 원 아래에서 한번 매수를 하셨다가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제 들어가시고 3만 원이나 한 3만 3천 원 정도, 네. 3만 3천 원 1차, 3만 원 2차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수익권은 1차 3만 7천 원, 네. 3만 7천 원 그리고 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만 7천 원, 2차로는 4만 한 2천 원 정도 네네. 이렇게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이야기들과 종목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유진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권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 조정폭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